질의해 주시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최재천 의원님까지 아주 관심이 너무 많으십니다. 후보자께서 법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라고 묻는 데 대해서 서면 답변을 통해서 정의의 바탕을 둔 용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러면서 법관은 스스로 정의라고 생각하면 어떤 비판과 장애가 있더라도 이를 선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 사법부는 지금 민주주의가 덜 성숙했던 과거와는 또 다른 형태로 사법의 독립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도전을 극복하고 사법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의의 바탕을 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주 말씀을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형태로 사법의 독립에 대한 도전이 있다. 이거는 무슨 각종 이해관계, 이해단체라든지 이렇게 분열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들에서 계속 사법부에 이제 압력을 가하는 그런 형태를 제가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의의 바탕을 둔 용기, 이런 덕목을 제시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사법부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덕목이야말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법관들에게 정말 요구됐던 덕목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법부가 여러 가지 재심 판결을 통해서 과거 판결을 자기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 법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과거의 우리 선배 법관들 중에 이런 용기가 부족했었던 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의의 바탕을 둔다, 이런 말씀을 쓰셨으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정의라는 것은 이제 법률적으로 정의를 한다면은 이제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준다. 자기가 받을 만큼을 제대로 이렇게 받게 해준다. 그런 것이 이제 정의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의라는 말을 일단 이렇게 덕목으로 이제 제시를 했으니까 정의에 관한 여러 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마이클 샌델, 네. 또 존 롤스라는 네. 사람, 또 그 위로는 이제 과거에 라드부르흐라는 법철학자, 이런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들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봤습니다. 라드부르흐가 지적한 것 중에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실 양립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조화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 라드부르흐는 좀 법적 안정성을 더 강조한 쪽에 해당되는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는 이렇게 딱 일도양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법관은 개개의 사건을 다 살펴서 판단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양자를 잘 조화하는 게 필요하고, 사건에 있어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되 그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행동의 기준으로 작용해서 법적 안정성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이제 내놓을 만한 판결로서 이제 제시한 것이 사실혼 관계 부부 사이가 파탄 났을 때 재산 분할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판결이었죠. 네, 네. 이게 사건 번호는 92년도인데 배석 판사 시절인가요? 예. 제가. 그러면 이게 주심 판사. 예, 제가 주심을 맡았던 사건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를 이제 법적인 보호를 주었다 하는 점에서 이제 하나의 리딩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제 배석 판사였지만 하여간 중요한 판결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비슷한 시기에 서울지방법원 합의부 판결 중에 자동차 보험약관을 해석하면서, 자동차 보험약관은 이제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판결한 적이 있죠? 네. 이것도 이제 배석 시절에 주심으로 맡았었습니까? 네. 근데 그 자동차 보험 약관에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만 말하고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했죠? 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그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사실혼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여기서는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면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기준이 일관성 면에서 그 타당한 거, 적절한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원칙하에 한 것이고 이제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경우에 나눠야 되는데 법률혼 배우자만 그걸 인정할 것이냐 사실혼 배우자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경계 범위가 명확해서 법적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석한 취지나 이제 목적은 충분히 알겠는데, 네. 그러나 어쨌든 그 밖에서 볼 때 이제 사실혼에 관해서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나 피해자 입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법적인 보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과연 꼭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고민은 해보셨나요, 그 당시? 예,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배우자라 그러면 이제 보통은 법률혼 배우자에 이렇게 많이 한정을 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실혼 관계를 또 법률혼 관계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보호를 해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예, 홍일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최원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원식입니다.